어떤 게 있느냐? 먼저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 청약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청약서를 사례를 들었듯이 롯데백화점이 열차에 한해서 평당 또는 평방미터당 500만 원에 팔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럴 때 그 기간을 뭐라 했죠? 1월 10일부터 1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우리가 청약 이용기간으로 잡는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기간을 확정해 놓은 거죠. 이게 확정 청약입니다. 또는 이런 말이 없다면은 우리 청약서에 확정적이다 또는 취소 불능이다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확정 청약은 뭐냐? 말 그대로 프리하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 기간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말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간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는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거죠. 왜?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 그 가격을 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불확정 청약이다. 즉 기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그 가격에 팔겠다는 확정적인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런 청약에 우리가 효력이 성립하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달주의 원칙을 선택했죠. 그러면 이런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뭐죠? 청약의 철회나 청약의 취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약의 철회와 취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크게 이렇게 있다 칩시다. 만약에 오늘 날짜가 이 날짜가 1월 1일이라 봅시다. 1월 1일 날 내가 이렇게 청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개당 100원입니다. 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보도마크가. 그런데 1월 2일 날쯤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값이 변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100원에 팔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10원 정도는 팔아야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청약을 이렇게 발송을 했죠. 근데 앞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비엔나 협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달주의라 그랬잖아요.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직 우편물이 이럴 때는 주로 우편물 입장으로 생각한다 했죠. 자, 이걸 먼저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개념을 잡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편물이 아직 가는 중이겠죠. 그런데 아직 여기는 셀러의 입장이고 여기는 바이어 측입니다. 그런데 아직 셀러가 보낸 우편물이 바이어 도착을 안 한 거죠. 이럴 때 나는 이걸 없던 걸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청약을 보내겠죠. 그래서 이 청약이 없던 걸 하겠습니다라고 보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철회라 그럽니다. 철회.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러면 취소는 뭐냐 보실까요? 취소란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요. 취소란 것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1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청약을 보냈는데 어디에? 바이에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얼마 될까요? 예를 들어서 1월 한 5일쯤이라고 생각합시다. 100원이라고 보냈는데 1월 5일쯤 돼서 어떻게 110원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변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셀러 입장에서는 100원에 팔면 손해겠죠. 그래서 이 110원에 팔고 싶다. 즉 1월 5일 날 팔고자 하는 100원은 아니다라고 내가 표시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청약을 보내겠죠. 이럴 때는 뭡니까? 취소다. 내가 그렇게 가격을 100원 주는 것은 취소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철회는 내가 상대방에 도착하기 전에 나의 의사 표시를 거둬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취소라는 것은요. 내가 팔겠다는 의사 표시가 상대방 즉 바에게 도착하고 나서 그 내 의사 표시를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확정 청약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확정 청약에서는 그럼 과연 첫 번째 이 철회가 가능하냐는 거죠. 철회가. 두 번째 취소가 가능하냐는 거죠. 자, 철회는 가능하겠죠. 왜요? 아직 도착인이다. 즉 도달주의로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철회는 가능합니다만은 확정 청약에서는 취소는 안 된다. 즉 확정직이다. 취소 불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취소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확정 청약은 어떻게 될까요? 불확정 청약에서는 첫 번째 철회가 가능한가요? 철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우리가 취소는 가능하냐? 왜? 우리가 확정이란 표시, 취소불능이라는 표시는 안 했죠. 취소불능도 우리가 취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정청이라는 즉 다시 말해서 취소불능이라는 거죠. 확정적이라는 거죠. 자,
자, 다음에요.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가셔서,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청약의 철회와 청약의 취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확정 청약이란 반드시 성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졌죠. 그것이 확정적이고 취소 불능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 청약은 뭐냐? 반대 청약은 우리 앞에 이런 이야기했죠. 내가 개당 100원인데 그 가격이 높다고 90원에 좀 깎아주세요라고 90원 계약합시다라고 한다면 누가요? 바이어 측에서 나에게 반대로 나에게 가격을 제시한 거죠. 계약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내가 원 청약이 100원이었는데 그것을 90원 합시다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셀러가 보낸 계약이 100원이고 바이가 보내온 계약이 요구하는 금액이 90원이라면 내가 바이 입장에서 다시 내가 반대로 이 가격에 반대로 내가 나의 의견을 제시한 거죠. 이걸 반대 청약이라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뭡니까? 원래 셀러가 제시했던 그 100원의 원 청약에 대해서 내가 그 가격은 높다고 거절하고 새롭게 내가 청약을 보내준 거죠. 예, 제시나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럼 바이어가 제시한 이 90원이라는 원 청약에 대해서 다시 셀러가 90원은 너무 싸니까 90원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셀러가 재차 그 새로운 청약을 했죠. 이것을 우리가 반대 청약이랍니다. 이렇게 몇 차례 오고 가겠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격이 확정이 되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청약, 이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좀 해놓으셨습니다. 자, 컨디션 오프다. 말 그대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확정 청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조건부 청약은 불확정 청약이 되겠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셀러와 바이어 간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그런 청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청약을 한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나분이나 다분을 보시면요. 재고 잔류보다 선차순매입니다. 주로 누가요? 셀러가 큰 소리 치는 셀러 마켓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셀러가 주로 큰 소리를 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자, 신상품일 경우에 항상 우리가 뭐라고 주로 하죠? 신상품일 경우에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물건들을 보고 마음에 들면 하겠지만 들지 않으면 우리가 상품 조율 안 하겠죠. 그러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것은 셀러 큰 소리 치는 건데 재고 잔류라는 것은 기존의 제품을 100원에 팔던 것을 얼마요? 한 80원이나 70원 정도로 값을 내린다든지 요랬을 경우에 요거를 재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저렴하게 팔겠습니다. 근데 셀러 입장에서 가능하면 현금 주십시오라고 하겠죠. 이럴 때 셀러가 아무래도 큰 소리를 치겠죠. 그래서 재고 잔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저렴하게 팔겠습니다. 한정 셀이다죠. 그 다음에 선착순 매매라는 거, 우리 이런 걸 많이 있죠. 일종의 우리가 마트 같은데, 10주년 기념입니다. 2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명까지는 우리가 50인치 컬러 TV가 평소에 100만원 받은 걸 50만원 드리겠다든지, 요렇게 해서 하나의 구매를 자극하고, 하나의 우리가 유인을 하는 거죠. 판매를.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는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즉, 재고 잔류나 선참에 저렴하게 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러가 큰 소리 치고 바이어가 우리 유인책에, 그죠? 셀러 유인책에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셀러 마켓이라고 주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이 청금 매매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우리 반품 허용부 있죠. 이 두 가지는 주로 누구냐? 둘 다 바이어의 마켓입니다. 바이어가 큰 소리 치는 거죠. 왜요? 말 그대로 내가 점검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신상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사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중에 반품 허용부를 한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TV 홈쇼핑에 보시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겨울에, 올해 상당히 겨울이 추웠다죠. 이 겨울에 우리가 전기담요를 내가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우리가 대기업들이 파는 전기담요가 있으면 그 대기업이라는 회사를 믿고 그 품질을 믿고 그 사람 믿고 우리가 구매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이름도 생소하고 또 품질에 대한 점검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그래서 경우에 그 제품을 내가 샀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과연 A씨는 제대로 줄지, 문제는 품질에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경우에 소비자가 잘 구매를 안 하겠죠. 그럴 때 하는 방식 중 하나가 여러분들 TV를 많이 보시면 그렇게 하죠. 홈쇼핑에. 자, 주문을 하시고요. 일주일간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100% 반품을 허용하겠습니다. 반품 허용 무조건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구매자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구매를 해보고 일주일 동안 테스트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구매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판매가 조금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구매를 해보니 일주일 테스트해보니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냥 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거래처를 늘려나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출입이라면요. 새롭게 신시장을 개척한다든지죠. 요럴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또 뭡니까? 우리가 또 반품 허용 무조건이라고 요런 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책을 내가 판다, 서적을. 그러면 우리 책방에다가 그 책이 팔리는 대로 내가 팔린 만큼만 돈을 받고요. 팔리지 않은 재고는 반품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위탁 판매 방식에도 가능하죠. 우리가 앞에서 위탁 판매 수출과 수탁 판매 수입이라는 걸 좀 배웠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건 누가 큰 소리 치는 거죠? 점검 매매부와 반복 해보는 바이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하격 청약이란 뭐냐면요. 아직까지 가격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있냐면 주로 우리가 벌크값 유류라든지 따지면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벌크값에서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그때그때 우리 유류 따지면서 원유값이 변동이 되죠. 그럴 경우에 내가 잠정적으로 배럴당 얼마입니다라고 신고를 하고요. 그 이후에 얼마 될까요? 한 2년 이내에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뒤에서 우리가 관세법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한번 참조를 해두십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성낙이라는 게 뭐냐? 성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의 청약에 대한 성낙이죠. 그죠? 그러면 청약을 하면은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성낙을 하는 거죠. 청약과 성낙이 대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성낙은 어떤 것을 성낙으로 보느냐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완전 일치 원칙이다, 절대적이다, 무조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새롭게 그 청약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약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청약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겠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을 성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말했죠? 롯데 아파트가 10채 한해서 평당 500만 원, 또 평방미터는 500만 원을 하겠다. 그럼 그대로 내가 거기다 구매를 해서 오케이 해서 성낙하는 겁니다. 이게 성낙이죠. 그런데 내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왕이면은 값을 좀 싸게 주는데 그 500만 원 아니라 300만 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건 성낙이 아니다는 거죠. 왜? 새로운 청약이 되어버리죠. 자, 그럼 성낙이 거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성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낙의 원칙을 다른 말로 참조를 한번 보십니다. 경상의 원칙이다, 미르의 법칙에서 그 성낙은 청약하고 동일이 된다. 그래서 경상의 원칙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또한 성낙도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말씀드렸죠. 청약과 동일하게 우리 비엔나 협약에서는 반드시 도달주의를 쓴다. 즉 다시 말해서 구매자가 내가 사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어디에다가 청약자에게 보냄으로써 성립이 된다. 도달주의 원칙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오파시터라는 종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폴시소다라는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세일즈노트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올려놨냐면요. 다름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오파시트를 바라볼 때 오파시트는 항상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정화시키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 그랬죠? 무역계약의 법리적 해석이어서 비엔나 협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류식 계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오파시트는 써야 된다는 것은 요식행위고요. 어떻게 했죠? 우리 당사자 자치 원칙이라고 필요한 내용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파시트는 이런 형식을 써도 좋고요. 또는 어디다가요? 자, 보실까요? 이 자리에 폴치소다가 이래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오파시트라 쓰면 이 양식이 오파시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세 번째,
이게 항상 세일즈 노트가 아니라 이 자리에 뭐라고 쓸까요? 오파시티라 쓰면 오파시티가 된다. 그건 양식에 구애받지 마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세 가지를 내준 이유는 이렇게 참조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회사가 좋아하는 그런 오파시티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오파시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결제 조건이죠. 가격이 나왔다면 결제입니다. 근데 결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LC를 받되 40일 외상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좀 보지 마시고요. 뒤에서 우리 결제 파트 다시 한번 또 다루겠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개당 얼마라고 정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내려가 볼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죠. 뭘 사고 팔 거냐? 오토모빌 튜브죠. 몇 개나 사고 팔 거냐? 수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량이 나왔습니다. 퀀티티가. 자, 그러면은 한 개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총 우리가 그러면은 결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장이란 부분을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선적을 어찌 될까요? 신용장 받고 30일 안에 내가 선적을 해주겠다라고 크게 이렇게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결제가 어떤 종류냐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송금이다, 주십니다, 신용장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원가라는 개념을 보고 이 금액을 45일짜리 외상을 준다면 신용장을 얼마나 할 거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 말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표를 만들까요? 어떤 표를? 여기는 송금에 대해서 내가 외상 기간에 따라서 송금 결제서 가격이 차이 날 테고, 여기는 추심 결제에 따라서 추심의 외상 기간에 따른 가격 결제는 아끼고, 여기는 신용장에 따라서 신용장의 에사이트다 유산수다 즉 그 외상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원가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가격표라 그러죠. 가격표를 갖추고 계셔야지. 그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하고 협의가 신용장을 하는데 바이가 45일 정도 예상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가가 그냥 일반 S사이트보다는 45일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아무래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어떤 개념 없이 무조건 가격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청약 성당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